12월 23일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9천억 달러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모든 주류 언론이 이 법안에 환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자파 민주당의 아젠다에 사로잡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경기부양 법안에 반대해오다가 몇 달 만에 겨우내 책상으로 넘어온 법안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은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5,593적 분량의 이번 부양체계는 대외 원조금 등 정부 예산안에 정례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워싱턴 소재 케네디 센터, 스미소니안 박물관 등 문화시설 지원 계획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코로나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지원을 위한 8,550만 달러, 미얀마 지원을 위한 1억 3,400만 달러, 이집트를 위한 13억 달러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국에 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 민주주의와 성평등을 위한 2,500만 달러 예산, 그리고 벨리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를 위한 5억 달러 이상의 예산, 해양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하는 700만 달러, 각종 외려정 방면을 위해 편성된 수천만 달러 예산은 설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가정에서 개인당 최고 1,800달러까지 받게 하는 등 말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3일 미 대선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해치자고 선동한 온라인 게시물의 배우가 이란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FBI가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폭력 선동을 주도한 사이트, 국민의 적 표적 명단에 등재된 인사들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잘 훈련된 집요한 이란 협박 요원들이 2020년 12월 중순 미국 선거관리 공무원들을 겨냥한 살해 위협이 담긴 국민의 적 사이트를 만든 게 거의 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 사이트에서 표적이 된 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주장을 반박하거나 대선 불복 전에 직결된 주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 선거 조작의 부정적 견해를 밝힌 크리스토퍼 라이 FBI 국장, 크리스토퍼 크랩스 전 국토안보부 장관, 경합주들의 주지사, 선거관리 공직자 등 수십 명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적 사이트는 우리 민주주의를 전복할 목적으로 표를 바꾸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다며 이들의 사진, 자택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사진에는 정조준 십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기사만 믿는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한 세력은 이란, 이란은 미국의 적, 따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미국민들은 이란, 즉 미국의 적에게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공식이 세워지는 셈인데요. FBI의 교묘한 심리술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네요. 실제로 FBI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보당국은 지난 여름 이란이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트럼프 지지자들을 격양시키는 활동이 미국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한 게 이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번 보도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제작한 나쁜 뉴스의 표본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겨울을 맞아 재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마스크 쓰기가 마스크를 그렇게도 혐오하던 미국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 애나헤임 주 검찰은 지난달 마스크를 안 써서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기관총을 난사하는 사건을 일으킨 20, 30대 남성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에드거 나바야라, 데니얼 오캠포 나바, 후아노 호제 제오코스타 소토 3명인데요. 머그샷과 이름을 보면 히스패닉계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검찰로부터 살인 미수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클럽 직원과 손님 4명이 총에 맞아 다쳤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한 달간 수사를 통해 이들의 체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